방금 전 기사를 통해 국방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선 기사를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판단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 자리에서 예방적 격리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상당히 신속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방적 격리 지침은 어떤 것이고 이런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1월 27일 상당히 일찍입니다.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본부는 2월 28일 대구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장관을 본부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운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예방적 격리가 이후 대책부 방대본 협의를 통해서 도출이 됐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군이라는 게 단체 생활을 하는 복무 특성이 있어서 이 초기부터 방역 당국 기준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그런 강화된 격리 지침을 설정을 하면서 그 예방적 격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초기에 시작했던 거는 중국을 방문했거나 또는 중국을 방문한 사람을 접촉한 지 14일이 되지 않은 장병들을 격리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구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구 방문 장병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격리 시설도 부족하고 또 다소 과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초기에 이 군내 확산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예방적 격리라고 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예방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과했다라고 하는 어떤 일부의 여론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큰 확산은 막을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가 사실은 저희 뭐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말씀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는데 또 한 가지 중요했던 지점이 바로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었습니다. 네.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진 신고로 네. 독려했던 점도 그렇고 네. 그런 가운데 또 5월 8일부로 전 장병의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던 걸 그대로 또 시행을 네.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을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하는 이 문제보다는 자진 신고를 빨리 유도를 해서 이 군내 확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거고요. 다행히 한 20여 명 이상의 자진 신고가 접수되고 다행히 이 양성자는 없었던 것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 22일 날 휴가 제한을 한 다음에 그게 두 달 반 정도 휴가 제한이 지속되다가 5월 8일자로 휴가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 해제 초기에 이태원 클럽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예정대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장기간 휴가 제한으로 정병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면서 부대 관리에 이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휴가 제한을 계속하는 것의 이 장점이 그 단점을 훨씬 더 상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휴가는 지속적으로 중지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이태원 관련자들 외에는 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양성 확진자는 한 명에 불과해서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참 힘든 결정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제로 장병들이 휴가를 갔다가 어떤 동성은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도 철저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혼합검체 분석법을 네.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엔 언론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실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말 그대로 SNS를 통해서 상세하게 이런 네. 내용을 소개하셨던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이 검사를 해서 그 중에 그게 음성이 나오면은 한꺼번에 이 음성 판정을 내리고 그 중에 양성 판정이 있게 되면은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검사 능력을 한 3배 내지는 4배 정도 이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감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량의 이 대상을 검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거는 대구 경북에 이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서 대구 경북 출신 입영 장병들을 한꺼번에 검사해야 될 그런 소요가 있어서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고안을 해서 채택한 방식이고요. 요건 후에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안을 해서 현재는 요양병원이나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입영장병 전수 PCR 검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또 네. 도입하기도 했고 막기 위한 노력이 눈에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그리고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으신 게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이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런 부대 관리 지침 등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이 방역 지침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 전원과 함께 이 부대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별, 시설별 지침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게 지침은 저희가 기준으로 이 배포를 하는 거고 이 장병 개개인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는 그런 작업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는 군이 굉장히 훌륭히 저는 잘 대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점이나 또는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도출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또 이런 격리 시설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이 향후에 다른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이남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